자, 오늘은 이제 미분 단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뜻. 자, 이제 본격적인 미분 단원에 들어서는데, 먼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라는 게 뭐냐? 자, 우리가 이런 연속함수가 하나 있다 생각해보자. 연속함수. y는 fx. 그럼 그때 편의상 x축은 여기 있다 할게. x축은 여기 있다. 자, 그럼 그때 우리가 한 점을 a라 하고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a, fa라고 둘 수 있겠지. 그럼 그때 우리가 한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떤 움직이는 한 점이 있다 생각해보자. 그래서 이 점을 쌤이 x점이라 하고 얘를 x, fx라고 한번 딱 둬보자 이 말이지. 자,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점은 쌤이 움직이는 점이라 했는데 일단 여기에 딱 고정을 시켜 놓을게. 오케이. 일단 여기 고정. 자, 그럼 이때 우리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었냐. 당연히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구했었지. 그때 이 x 증가량을 우리는 여기에 x좌표 a에서 여기에 x좌표가 x니까 당연히 뺐다. 즉 x-a분의 여기에 y값과 여기에 y값을 뺐다. 즉 y 증가량을 fx에서 fa를 뺀 값으로 구했다. 그럼 그때 우리는 이제 이 미분 단원에서는 이 x값의 변화량, x값의 변화량, 즉 증가량, 변화량 뭐 똑같은 편이야. x값의 변화량을 우리는 x의 증분이라 부를 거야. 그리고 기호로는 델타 x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다. 마찬가지로 y값의 변화량, y값의 증가량이라 해도 되고 변화량이라 해도 되고 그때 이 y값의 변화량을 기호로 델타 y라고 쓸 거야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구했었는데 용어를 좀 바꿔서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. 이제 이걸 바꿔서 다시 x 증분 분의 y 증분이라고 부를 거다. 그럼 그때 이 두 점 a, x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쓰자. 델타 x분의 델타 y다. 이런 식으로 쓰자. 우리가 이제 새로 용어를 정의를 하는 거야. 근데 사실 이 델타 x분의 델타 y는 그렇지 x-a분의 fx-fa를 뜻한다. 이 말인 거지. 즉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은 이 두 점을 지나는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였다. 지금 그래서 구하는 모양이 딱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는 거지, 맞지?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다. 즉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런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것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을 구한다. 이렇게 쓰고 이때 x-a라는 것을 델타 x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분모에 델타 x 그때 이 x 대신
x-a가 델타 x니까, 그러면은 a 플러스 델타 x, 마이너스 fa.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쓸 수도 있다라는 점. 델타 y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. 즉, 다시, 여기서, 이 x-a를 델타 x라고 쓰자고 했었으니까, 그럼 그때, x는 a 플러스 델타 x다. 그래서,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.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. 라는 거. 내나, y 값의 변화량 델타 y를 뜻하는 건데,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.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다. 그때 결국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, 그렇지, 결국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함수 처음 배울 때 하던 내용과 변함이 없다. 그 말인 거지. 그래서 우린 이거를 두 점 AX에서의 평균 변화율.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면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기. 이런 식으로 구할 거다. 그 말인 거지. 자,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점이 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자, 이제. 자, 그럼 그때 이 점이 한없이 이 X점이 A점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. 그럼 가까워진다고 생각할 때, 자, X점이 여기 있다. 자, 여기로 가까이 온다. 그러면 기울기가 요래 있을 거고. 좀 더 가까워진다. 그럼 기울기가 요렇게 있을 거고. 좀 더 가까워진다. 그럼 기울기가 요렇게 있을 거고.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진다 할 때, 분명히 두 점인데,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한 점처럼 볼 수 있고, 그때 이 평균 변화율이 이런 접선의 기울기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더라. 그럼 x가 왼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? 왼쪽에 있을 때도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질 때, 그 평균 변화율이, 이 평균 변화율이 점점 이 한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얘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, 자, 곡선이 있는데 확대를 해보면은 거의 여기가 A점이라 하자. 거의 직선처럼 볼 수 있겠지. 곡선이지만 확대를 해봤다 치면은 거의 직선처럼 볼 수 있겠지. 그때 X점이 이렇게 계속 한없이 A점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돼. 그럼 이때 우리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평균 변화율과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거진일치한다. 즉, 평균 변화율이 점점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져 간다. 마찬가지로 X가 여기 있어도 똑같지. 이 평균 변화율이 점점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진다. 라는 거를 그림에서 좀 확인할 수 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지. 이 미분계수가 뭐냐? 이 y는 fx 연속함수에서 한 점 a, 즉 a, fa에서의 평균 변화율에 이 극한값을 좀 생각해보자. 그때 극한값을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이 평균 변화의 극한값은 당연히 좌극한과 우극한을 동시에 확인을 해줘야 하고, 그 좌극한 값과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값과 그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값이 서로 같을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할 거다. 즉, 이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 존재할 거다. 그래서 우리는 연속함수 y는 fx의 한 점에서의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확인해서 그 극한값이 존재할 때,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, 이때, 이 함수는, 이 함수가 fx를 말하는 거지.
한 점 A에서, 즉, 한 점 A에서란 말은 X가 A일 때, 그렇지,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를 거다. 그리고 그때 그 극한값을 여기서 말하는 그 극한값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말하는 거지. 그 극한값을 우리가 기호로 F 프라임 A라고 쓸 거다. 이 말인 거지. 자,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인데, 또는 뭐 순간 변화율, 한 점에서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부르는데, 이 y는 fx가 연속함수다. 적어줄까? 연속함수 fx에 한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. 즉, 평균 변화율의 정확함과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 서로 같더라. 존재한다. 그럼 그때 이 함수는 한 점에서, 즉 x는 a일 때 미분 가능하다. 이렇게 부를 거다.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 표현이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되겠고, 이때 우리가 뒷내용이긴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, 즉 이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, 이 전제 조건이 연속이 되어야 한다. 연속이 되어야 한다. 즉 불연속이 되면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.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. 그래서 연속이 될 때, 그래서 쌤이 앞에 연속함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. 평균 변화의 극한값을 구할 거고, 그때 이게 존재하면은 미분 가능하다. 그리고 그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기호로 이렇게 쓸 거다. F 프라임 A 이렇게 쓸 거다. 읽을 때 F 프라임 A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돼. 그래서 어쨌든 얘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우리가 리미트 x가 그렇지, a로 갈 때 자, 이거는 생략. 다시 x가 a로 갈 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x-a분의 fx-f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었지. 즉 이게 결국 델타 x분의 델타 y, 아까 이야기했던 이 델타 x분의 델타 y를 뜻하는 거고,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, 이게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존재하고 같으면 그때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. 그래서 f'a가 존재한다. 이런 식으로 쓸 거다. 한 더. 근데 우리가 방금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 했죠. 이렇게도. 즉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단 말은 이 한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점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. 그럼 그때 아무튼 이 델타 x 값이 0에 가까이 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. 이 델타 x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져 간다. 즉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델타 x 값은 그것이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. 자,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. 그래서 리미트 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럼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다. 이 말인 거지. 자, 그럼 이때 꼭 알아야 할 게 요거랑 요가 서로 같아야 한다. 요거랑 요가 서로 같아야 한다. 그렇지, 요도 서로 같다. 한 더 요랑 요가 서로 같아야 한다. 요랑 요가 요랑 요가 요랑 요가 서로 같아야 한다. 당연히 0으로 가야 한다. 즉 결국 넓게 보면 얘는 0분의 0꼴의 극한을 구하는 거랑 같아. 0분의 0꼴 극한을 구하는 거랑 같다. 뭐 분모가 0으로 갈 때, 그렇지, 분자가 0으로 가잖아.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잖아. 그때 뭐라고? 얘가 분자가 0으로 갈 조건이 이게 연속 함수가 되어야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겠지.
그래서 얘가 0으로 갈 조건 때문에 f가 연속이 돼야 한다.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. 뭐 이하 동문이고. 오케이. 자,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쌤이 처음 이야기하는 거니까 델타 x를 썼지만 사실 우리가 이 델타 x를 잘 안 쓸 거다. 그래서 나중에는 이 델타 x를 보통 h로 치환을 해서 표현을 할 건데 자, 근데 이거 반드시 h로 치환할 필요는 없어. 이거 무슨 소리냐? 3h로 치환할 수도 있다. 뭐 마이너스 2h로 치환할 수도 있다. 그 말인 거지. 즉 다시 써보면은 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쓸 수도 있지만 또 요도 결론 먼저 뭐라고? 이 같아야지. 요거 같아야지. 근데 문제에 따라서 얘를 h로 줄 수도 있는데 뭐라고? 3h나 뭐 마이너스 2h나 뭐 또는 뭐 kh나 뭐 이렇게 등등등등 다양하게 줄 수 있다 이 말인 거야. 자, 그래서 지금 쌤이 그냥 kh로 한번 써보면은 그럼 얘 리미트 다시 뭐라고? kh가 0으로 갈 때. 근데 사실 kh가 0으로 간단 말이 h가 0으로 간단 말이랑 똑같은 표현이겠지. 그때 분모에 kh가 있으면 분자도 f a 플러스 kh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. 델타 x 대신 kh라는 이렇게 우리가 치환을 할 수도 있다. 그럼 뒤에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있어주면은 어쨌든 간에 델타 x 대신에 쓴 거기 때문에 이해되겠지? 델타 x 대신에 쓴 거기 때문에 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나타내고 그러면은 얘도 뭐다? 미분계수다. 얘도 그렇지 f 프라임 a를 뜻한다. 이 말인 거지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치환을 할 때는 그렇지 우리가 잡기 나름이다. 얘를 2h로 잡아도 되고 3h라 잡아도 되고 마이너스 h라 잡아도 되고 kh라 잡아도 되고 이 말인 거지. 자, 그래서 델타 x라는 이 x증분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h로 치환을 한 거니까 적당히 치환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. 그 말인 거지. 오케이. 그리고 그때 이 결국 이 미분계수가 그래프에서의 의미가 결국 이 연속 함수가 있을 때 이 연속 함수가 있을 때 한 점 x가 a일 때 이렇게 쓰면 안 되지. 한 점 x, a, fa에 대하여 우리가 미분계수의 그래프에서 의미가 y는 fx에서 한 점 a, fa에서의 결국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. 나타낸다. 라고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. 다시 뭐라고? 한 점 A가 여기 있을 때 곡선이 연속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A점이 아닌 다른 한 점에서 한없이 A점에 가까워질 때 그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결국은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왼쪽에 있어도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이 이 기울기가 점점 이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져 간다. 마찬가지 여기도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져 간다. 그래서 얘를 확대를 해보면 어쨌든 이 간격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분명 곡선인데 확대를 해보면 직선처럼 볼 수 있고 그럼 그때 이 직선을 생각을 했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
근데 결국 이게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 그래프에서 의미를 볼 때는 결국 접선의 기울기를 본다. 뭐 간단하게 자리가 없으니까 얘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자. 이차함수 열어있기 때문에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 할게. 그럼 그때 이 이차함수에서 여기 1,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다 이 말이지. 그럼 이 점에서의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좀 생각해보자. 접선의 기울기. 되겠지? 그럼 그때 우리가 이차함수랑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 맞지? 이 직선은 결국 자 얘랑 얘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이 1을 중근으로 가져야겠지. 쌤이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 요리 있을 때 이 접선을 하나 생각해보자 했는데 그때 이 접선이랑 이 2차 함수 식이랑 연립을 했을 때 그때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실근은 이 1이 중근이 되어줘야겠지. 중근. 맞지?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얘 요거 넘겨서 확인해 볼 수 있겠지. 넘겨서 이해되겠지?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이 요거 얘를 중근으로 가져야 한다. 그 말인 거지. 오케이. 이해되겠지? 그럼 얘 넘겨서 중근을 가져야하니까 그럼 여가 마이너스 x가 되겠지?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. 오케이. 플러스 1인가? 플러스 1이구나. 자, 그래서 다시 뭐라고? 얘랑 얘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이 이 1을 중근으로 가는다. 그래야 접할까 이가 맞지? 판별식이 0이 되니까. 근데 우리가 이어서 얘 넘겨서 해보면은 얘 플러스 2x 되고 얘 마이너스 1 되니까 x 마이너스 묶어내고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. 그러니까 접선이 요리되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겠지? 실제로 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지?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지? 요거 연립하면은 중근 갖는 거 확인할 수 있지? 오케이. 여기까지 이해되지? 그럼 그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아무튼 몇이라고? 그렇지, 마이너스 2다. 요건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지. 그럼 그때 이 2차 함수의 한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진짜 마이너스 2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 말이지. 자, 그래서 미분 계수 구한다. 자,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이 모양으로 할게. 자리가 없어서 이 모양으로 할게. 다시 한다이 리미트 x가 그렇지, 1로 갈 때 x증분 x 마이너스 1분의 y증분 fx 마이너스 f1이겠지?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f1은 요거지? 그러니까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0분의 0꼴 극한을 구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얘 분모 0으로 갈 때 분자 0으로 하니까 반드시 뭐라고? 반드시 인수분해에서 약분이 된다. 0인수가 사라진다. 그래서 얘 남는 게 x-1 하니까 맞지? 얘가 마이너스 x 그리고 뭐고 1점 하니까 마이너스 요래 나오겠지? 약분 해보면 되는 거니까 맞지? 약분 해보면은 여기까지 되겠지? 그럼 그때 얘 x가 1로 갈 때 그렇지 얘 극한값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극한값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겠지.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겠지? 자 그래서 자 방금 쌤이 이 접선의 방식 구한 거는 이 2차식이랑 이 1차식을 연립해서 만든 그 방정식이 1을 중근을 갖는다. 1을 중근으로 갖는다. 라는 걸 이용해서 구한 건데 실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해보니까 0분의 0꼴 약분 그래서 얘 x가 1로 갈 때 극한값 마이너스 2다. 실제로 진짜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미분계수 그러니까 얘 f'1인데 미분계수인데 그게 진짜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지는 거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지. 오케이 그래서 생각보다 자리가 너무 없네. 자 그래서 다시 결론. 그래서 결론이 뭐냐? 결론
우리가, 이 함수, 연속 함수가 있을 때, 이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한다는 것은,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랑 같다.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는 두 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랑 같다. 그래서 당연히 x-a분의 fx-fa 이렇게 구할 건데, 우리가 좀 기호를 좀 새로 썼다. 델타 x라는 기호랑 그렇지 델타 y라는 기호를 좀 새로 썼다.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미분 단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평균 변화율을 기호로 쓸 거다. 그 말인데 결국 이거를 풀이해 보면은 그렇지 x-a분의 fx-fa 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변화량분의 y 증가량 아니면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아니면 x 증분분의 y 증분 이런 식으로 평균 변화율을 정의할 수 있었고 그때 결국 x-a를 델타 x로 치환을 한 거니까 바꿔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었다. 그때 우리는 이 x점이 움직이는 점이라 생각하면은 이 x점이 한없이 a점에 가까워져 갈 때 우리는 두 점이지만 한 점처럼 볼 수 있다. 즉, 한 점 a에서의 이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그게 곧 미분계수였다. 미분계수 F'A였다. 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지.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뜻과 미분계수의 뜻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자.